안녕하세요, 시청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월 동안 있었던 K리그 주요 소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고 또 계속해서 정리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적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선정을 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소식은 K리그 개막 일정입니다. K리그 공식 개막 일정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2월 27일 토요일에 K리그 1과 2가 모두 공식 개막을 하게 되었고, 사실 K리그 2 일정 발표에 비해서 K리그 1의 일정은 한 4, 5일 정도 더 늦게 발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FC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일정을 당시 확정짓지 못하였었기 때문인데, 그쯤 해서 ACL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모든 조별 예선을 중립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하면서 프로축구연맹에서는 K리그 1도 동일한 날짜 2월 27일에 개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쏟아진 것은 K리그의 공식 개막전의 대진인데, 전북현대와 울산현대가 맞붙는 것이 아닌 FC서울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울산현대가 현재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클럽 월드컵에 참가를 하기 때문인데, 클럽 월드컵을 참가하고 난 후에는 자가격리까지 거쳐야 됨으로 인하여 이제 2월 27일은 조금 더 울산현대에겐 불리하다라고 아마 연맹에서는 판단을 해서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전북현대의 맞상대를 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연맹에서 이제 전설 매치로 계속해서 흥행 카드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전북 대 서울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차선책 중 최선의 선택이 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아시아 챔피언의 자격으로 클럽 월드컵에 참가한 울산현대의 대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상대는 북중미 챔피언 멕시코 팀 티그레스라는 팀입니다. 이 팀도 꺾고 계속해서 결승까지 나아가야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되는데, 울산현대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결승전까지 카타르에 머물겠다라고 이제 클럽 월드컵 측에 전달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클럽 월드컵에 참가를 하는 울산현대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시아 챔피언 자격에 오르기까지 주력 멤버로 활약했던 주니어 선수라든지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이적이나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하면서 최정예 멤버가 아니라는 점, 또한 상대팀들은 모두 현재 시즌 중으로 최상의 전력, 그런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울산은 시즌 전에 이제 막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 또 서로 처음 발에 맞춰 나가는 점이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경기력은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의 첫 데뷔전이 이런 강호라는 점,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축구를 선보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하고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바로 첫 경기는 2월 4일 오후 11시에 진행이 하게 되니까 많이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K리그도 유럽 리그와 같이 교체 출전 선수가 5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U22 일무 출전 규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연맹이 큰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전체 경기 엔트리가 한 총 18명인데 그중 선발 1명, 교체 1명 이렇게 2명 이상은 U22 선수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게 팀에서 출전을 시킬 경우에는 동일하게 5명의 교체 출전이 가능하지만, 만약 U22 선수를 1명만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교체는 3명까지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 1명이 선발로 출전을 할 경우에 3명까지 제한이고, 만약 이 U22 선수 1명이 교체 로스터에 포함이 된다면 교체 제한은 2명까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맹은 편법에 대한 모든 방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처럼 U22 선수들을 성장시킴에 있어서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U22 멤버를 전체 엔트리 18명 중 1명만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전체 엔트리는 18명이 아닌 17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U22 선수를 전체 엔트리에서 모두 1명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인원은 16명으로 꾸려서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체는 2명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연맹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선수들의 안전도 보호하면서 각 팀들의 손해와 이득도 형평성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조치한 것 같아서 아주 팬으로서는 보기 좋은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식은 K4 리그에 K리그 B팀을 참가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K리그 권호갑 총재가 3선에 성공을 하면서 2023년부터는 로스터 제도를 도입해서 K리그 리그의 경쟁력과 구단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가지 정도 K4 리그에 참가 좀 세부 내용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23세 이하 선수들을 11명 주전 엔트리 중 7명 이상 꼭 참가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2번째는 준프로 계약 선수들도 K4 리그의 프로 B팀 소속으로 참가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구단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제도를 잘 살리면 진짜 팀도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구단들의 지도자분들은 좀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사실 그런 고난이 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원래는 외국인 선수 테스트든 모든 선수 테스트 할 때도 그렇고 알리그에서 많이 뛸 수 있게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알리그를 일시적으로 폐쇄시키고 B팀의 참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성격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점도 분명 있겠죠.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은 6경기에서 충족시키면 되니까 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네덜란드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오랜 기간 그렇게 B팀을 운영하면서 B팀도 막 승격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네덜란드는 3부 리그까지만 승격이 가능하고 B팀은 스페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K리그 1, 2 그리고 K3 리그 4 리그의 운영 주체가 다르지만 K4 리그에 K리그 B팀이 들어가서 K3 리그까지 승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가지고 전북현대, 우리 박지성 어드바이저님이 가셨기 때문에 유럽의 풍을 잘 아시는 분, 또 이영표 대표이사님이 계시는 강원, 또 자금력을 갖춘 울산, 이런 구단들이 좀 나서서 먼저 프로 B팀을 만들어 K4 리그에 꼭 참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축덕튜브 1월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